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홀 우주론 프로 55번 생명, 인생정보 보존법칙, 과학과 윤리, 과학과 철학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영상은 유튜브에 양자홀로 이제 검색을 하시면 2번 사후세계는 시뮬레이션 우주이다. 시뮬레이션 우주.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한 10편 정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 동영상의 보완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생명이란 도대체 뭐냐? 위키백과 사전에 생명이 도대체 뭘까 봤더니 생명 또는 삶은 생물이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의 과정 및 상태를 말하나. 맞죠? 일단 그게 생명이죠.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학술적으로 생과 사의 경계는 확실치 않아 계속 논쟁 중이다. 논쟁 중이다. 생명이 도대체 뭐냐? 아무도 답변을 못한다는 거죠. 생명이란 자체 신호를 가지고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는 물체.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은 또 자체 신호를 가지고 스스로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생명체냐 아니냐? 물론 약 인공지능과 이제 강 인공지능이 있죠. 강한 인공지능 생명체냐 아니냐?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지만 엄밀하지는 않다.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릴 듯 하지만 정확히 정의 내리지는 못한다. 그것이 이제 생명이 되겠습니다. 자, 인생정보 보존법칙, 양자정보 총량 보존법칙. 말이 어렵습니다. 고전 세계에서는 고전 물리, 정보를 완벽하게 복사하고 삭제할 수 있다. 그러나 양자 세계, 현대 물리에서는 양자 정보의 보존은 정보가 생성되거나 파괴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즉 말이 어렵습니다만 정보는 보존된다. 양자정보 총량 보존법칙이 되겠습니다. 정보가 보존된다. 이 개념은 양자역학의 두 가지 기본 정리, 즉 비복제 정리와 비삭제 정리에서 비롯된다. 즉 양자정보 총량 보존법칙이 사실이다 라는 뜻이죠. 정보는 생성할 수 있지만 파괴할 수는 없지만 전송할 수 있습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양자역학 및 양자컴퓨터 과학의 정보보존법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다시 이제 생명의 정보. 이제 여기서 이제 정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정보는 물리정보, 물리학적 정보. 그것이 이제 양자정보 총량 보존법칙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물리학이니까. 여기서 이제 물질과 정보를 이제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물질은 형태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보는 형태가 없는 거죠. 즉, 그건 이제 숫자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물리학에서 어마어마하게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계산에 이제 숫자가 필요하죠. 그 숫자가 물질의 정보이다. 정보를 막 계산한다는 거죠. 방금 제가 했던 말은 물리잖아요. 물리에서 생명은 다루지가 않죠. 그럼 생명의 정보가 있겠느냐? 자, 질문. 나의 육체는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하면은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뿔뿔이 흩어지죠. 왜? 육체는 형태잖아요. 형태. 물질 형태. 물질 형태가 딱 보니까는 썩어서 뿔뿔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러죠. 그러니까는 물질은 뿔뿔이 흩어진다. 그거 맞다. 자, 그럼 질문. 나의 인생 정보는 존재합니까? 10년 전 인생 정보 존재합니까? 존재하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기억이라고 하고 이제 기억을 되새긴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그 기억, 그것이 이제 인생 정보 아니겠습니까? 나의 인생 정보. 어디에 존재하죠? 뇌에 존재한다. 뇌에 존재하는 거 아무도 증명 못했습니다. 발견을 못해요, 발견을. 나의 인생 정보 80년,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후까지 80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나의 인생 정보 80년 어디에 있냐는 거죠. 분명 존재할 것이다. 기억이 나니까. 자, 나의 인생 정보 80년은 사후 어떻게 됩니까? 1번 뿔뿔이 흩어진다. 2번 강력히 모여든다. 1번하고 2번은 전혀 반대잖아요. 반대. 사실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뿔뿔이 흩어지죠. 물질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거는 물리학 법칙입니다. 이것을 이제 엔트로피 증가 법칙 혹은 무질서 증가 법칙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물질의 전혀 반대는 무엇입니까? 전혀 반대는 정보? 그러니까 육체의 정반대는 뭐 종교적 용어로 얘기하면 영혼이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이 뭐냐는 거죠. 그 영혼은 저는 그거를 인생정보라고 제가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인생정보, 육체가 있고요. 인생정보가 있다는 거죠. 그 인생정보는 전혀 반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육체가 뿔뿔이 흩어진다면 인생정보는 전혀 반대니까 강력히 모여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29장에서 이제 하나의에 인생정보가 내가 죽을 때 강력히 모여든다. 보통 임사체험을 하신 분 그 경험담을 들어보면 임사체험 때 자신의 과거의 인생, 즉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80년 인생이 주마등 같이 순식간에 80년 인생이 샥 지나간다고 합니다. 인생 회고라고 하죠. 80년이 순식간에 지나간대요. 이것이 나의 그 기억, 나의 인생 정보가 뿔뿔이 흩어지니까 주마등 같이 쫙 그 스쳐 지나갑니까? 아니면은 순식간에 모여드니까 10살 때 기억과 80살 때 기억이 순식간에 모여들어요. 모여드니까는 인생 정보가 순식간에 주마등 같이 싹 스쳐 지나가는 겁니까? 임사체험을 하신 분은 경험담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죠. 사실 나의 인생 정보라는 게 진짜로 존재한다면 존재할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모여들죠. 자, 물질 정보하고 생명 정보를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자, 물질 정보는 물리학이죠. 물리학에서 수학 계산, 이 물질 정보 가지고 수학 계산을 어마어마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생명 정보가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생명 정보가 뭐냐? 다르게 정확히 말하면 다시 생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왜 아무도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게 정보입니다. 이게 정보의 배열 아닙니까? 여기 보면은 A가 2개 있고요. B가 3개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질서가 있습니까? 질서가 없습니까? 나름대로 질서가 있죠. 질서가 있다. 물리학에서는 질서가 있는 것이 좋은 겁니다. 이게 좋은 정보예요. A, B, B, B. 나름 좋은 정보다. 자, 2번. 이거 질서가 없죠. 무질서하죠. 물리학에서는 이거 쓰레기 정보와 비슷하다. 거의 쓰레기 정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엔트로피, 그 무질서한 정도. 자, 이건 질서가 있다. 이건 무질서하다. 그래서 이거는 엔트로피가 낮다. 엔트로피가 적다. 이거는 엔트로피가 크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학에서는 엔트로피가 낮은 것, 질서가 있는 것, 학교 그 운동장 마당에 학생들이 질서 있게 짝짝짝 배열해야죠. 이렇게 학생들이 있으면은 야단 맞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질서를 갖는 게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비밀번호를 한번 볼까요? 비밀번호를 이걸로 하겠습니까? 비밀번호 당연히 이걸로 해야죠. 비밀번호의 관점에서는 이게 좋은 거 아닙니까? 자, 다시 물리학은 이게 엄청 좋은 겁니다. 근데 비밀번호는 이게 좋은 거죠.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비밀번호가 뭡니까? 사람한테 필요한 거예요. 사람 생명체한테 비밀번호,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박테리아의 유전자 배열, 이렇다고 이렇게 이제 한번 표현을 하자면, 사람은 복잡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유전자 배열은 복잡하잖아요. 박테리아가 좋은 겁니까? 박테리아의 유전자 배열이 좋은 겁니까? 사람의 유전자 배열이 좋은 겁니까? 사람의 유전자 배열이 좋은 거죠. 생명이라는 거는 지금 물리하고 전혀 반대라는 겁니다. 이게 물질 정보는 이게 좋아요. 근데 생명 정보는 이게 좋다는 겁니다. 왜 정반대냐? 왜 정반대죠? 그러니까 이거 설명을 못하죠. 그러니까 생명도 저 설명을 못하는 거죠. 도대체 이유가 뭐냐? 자, 그래서 저는 우리 공간이 있고 사후 공간이 있다고, 사후 공간은 시뮬레이션 우주라고 강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 시뮬레이션 우주가 존재한다는 거냐? 그 증명해봐라. 100% 증명은 못합니다. 죽고 나서 증명이 되는 거죠. 절반은 증명했다라고 제가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주상수 문제라는 거죠. 이 우주상수 문제 해결한 사람 노벨상 한 2개는 받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우주상수 문제로부터 생명의 기원이
그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그 우주 상수 문제로부터 시뮬레이션 우주가 존재한다. 우리 우주가 존재한다. 또 증명이 돼요. 두 번째, 시뮬레이션 우주가 존재한다. 또 증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주 상수 문제다. 이것은 프로 53번 동영상에서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간도 존재하고, 이거 맞다. 우리 공간 맞다고. 그 다음 시뮬레이션 우주 공간도 존재한다고. 이렇게. 자, 물리학. 우리 공간은 물리학이잖아요. 물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이지 않습니까? 물질 정보가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리학, 물질 정보 엔트로피 증가 법칙.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뭐냐면 무질서한 정도예요. 무질서한 정도는 반드시 증가한다. 즉 어떻게 되냐면 요게 질서잖아요. 변화의 방향 어떻게 변하느냐? 1번이 반드시 2번으로 갑니다. 자연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1번이 2번으로 간다는 거죠. 그럼 2번을 1번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하면은 2번이 1번으로 돼요. 근데 자연 상태에서는 1번이 2번으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질서가 무질서로 간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무질서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이 이제 물질 정보 엔트로피 증가 법칙. 여기서 물질이라는 말을 제가 추가한 거고요. 왜냐? 물질과 생명이 있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물리학이 맞습니다. 근데 사후 공간은 전혀 반대예요. 반대. 그러니까 물리학이라 그러면 저는 그걸 생명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생명학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생물학이 존재하는 거지. 생명학은 이제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물론 생명학이라고 해가지고 뭐 존재는 하겠지만 일단 만든 단어다. 자, 생명학이라는 거죠. 생명 정보. 자, 반대 아닙니까? 반대. 반 엔트로피 반대니까 무조건 반대예요. 반 엔트로피 증가 법칙. 즉 저 세상에서는 자연 상태에서 질서가 된다는 거죠. 질서가. 즉 생명체는 이거예요. 그럼 생명체가 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가 이렇게 있다고 하죠. 육체가 죽으면 자연적으로 2번으로 돼요. 이렇게 무질서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생명 정보는 반대잖아요. 이게 생명 정보라는 거죠. 생명 정보가 죽으면 이렇게 질서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2번에서 생명 정보는 2번에서 1번으로 간다는 거죠. 그것이 자연 상태라는 겁니다. 즉 우리 공간과 시뮬레이션 우주는 전혀 반대라고. 자, 우리 공간은 뭐가 지배를 합니까? 전자가 지배를 한다는 겁니다. 전자의 특성, 자연적으로 무질서해지려 한다. 자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해하기 쉽게. 빨간색은 우리 공간, 우리 우주. 파란색은 시뮬레이션 우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예, 빨간색 특징이 뭡니까? 퍼지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무질서해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자라는 거죠. 전자의 특성이 그렇다. 이거 파란색은 뭡니까? 모여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질서를 갖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이게 반전자의 특성이 그렇다는 거죠. 자, 우리 세계는 전자의 세계입니다. 우리 공간은 전자의 공간이죠. 근데 역시 또 물리학의 법칙에 의하면 전자와 반전자는 동일한 숫자로 존재해야만 합니다. 전자와 반전자는 빅뱅 때 동일한 숫자로 탄생이 됐습니다. 반전자 어디 갔습니까? 우리 세상은 전자가 있어요. 전자가. 반전자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데 반전자 어디 갔습니까? 반전자 여기 있다는 거죠. 지금 시뮬레이션 우주에. 반전자의 특성, 자연적으로 질서를 갖추려고 합니다. 자, 반대죠. 무질서해지려고 한다. 질서를 갖추려고 한다. 자, 무질서가 뭐냐? 우리 공간에서 무질서는 무질서 증가 법칙, 나쁜 것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공간에서 무질서는 나쁜 것이죠.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질서 있게 똑바로 서야 됩니다. 군대에서 질서를 갖춰야죠. 노력해가지고 질서를 갖춰야 돼요. 이렇게. 예. 무질서 나쁜 것, 질서 좋은 것. 자, 그러면 반대 세계는 어디입니까? 반대. 질서가 나쁜 거예요. 질서가 나쁜 거. 노력해서 무질서로 돼야 돼요. 무질서로. 이게 생명체의 특징이다. 즉 물리적 특징과 생명체의 특징은 전혀 반대라는 거죠. 물리학은 요게 좋은 겁니다. 생명학은 요게 좋은 거예요. 요게. 그래서 물질 정보 좋은 것, 질서가 클수록 가치가 높다는 겁니다. 그것이 물질 정보예요. 질서가 좋은 거다. 생명 정보는
무질서가 클수록 가치가 좋은 겁니다. 자, 꿈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군대에서 질서를 줄 딱딱 맞춰야 됩니다. 자, 꿈이 질서가 있습니까? 무질서합니까? 꿈이 이제 저는 그 생명정보가, 그 꿈이 바로 생명정보라고. 생명정보가 생명활동하는 것이 바로 꿈이다. 자, 꿈이 질서가 있는 꿈입니까? 아, 꿈이 진짜 이상해요. 아니,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인과관계도 없고 원인과 결과도 이상한 것 같고 무질서 아닙니까? 무질서. 꿈은 무질서죠. 그게 바로 생명활동이라는 겁니다. 생명활동. 전혀 반대다. 자, 좋은 것. 우리 공간에서 좋은 것이 뭐냐? 무질서를 질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좋은 거죠. 즉, 이제 좀 크게 확대해서 해석을 하자면, 자, 우리 세상에서 좋은 건 뭐냐? 남의 것을 빼앗아요. 빼앗아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공간에서 좋다는 거죠.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나는 양심껏 산다. 예, 내가 땀 흘려서 산다. 그게 아니죠. 예, 사람과 사람은 그럴지라도, 아니, 지금 여러분께서 자연의 그 나무를 베가지고 나무젓가락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젓가락, 그거 자연으로부터 나왔거든요. 자연의 나무를 잘라서, 그 나무는 남의 것이잖아요. 남의 것을 잘라가지고, 내가 그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예, 맞죠? 양심껏 살아도 이제 결국 자연을 약탈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약탈해가지고 내 꼴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역시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그게 우리 공간이에요. 우리 공간의 특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럼 사후 공간은 어떻습니까? 반대죠, 반대.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사후 공간은 반대입니다. 나의 것을 떼내. 내 것을 떼가지고 남에게 억지로 줘야 돼요. 이해하셨죠? 전혀 반대라는 거. 내 거 떼가지고 내 돈 있잖아요. 여기 사후세계 시뮬레이션 우주에서는 내 돈 있잖아요. 내 돈을 남한테 억지로 떠맡겨야 돼요. 이렇게. 전혀 그게 좋은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의 예를 들자면 황금을 내 걸로 만들어야죠.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권력, 예, 사기라는 말은 물론 이제 그 사기적 관점을 얘기하는 거죠. 진짜 사기를 치라는 거 아닙니다. 사기 치면 감옥 가죠. 네, 사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 말마다 거짓말하는 성격, 네, 그런 성격. 그게 우리 공간에는 좋다라는 거죠. 왜? 얻으니까. 사기를 쳐야 한다. 그게 이제 우리 공간에서는 좋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진짜로 사기 치라는 거 아닙니다. 사기적 관점이 그렇다는 거죠. 진짜로 사기 치면 감옥 갑니다. 사기적 관점, 사기를 쳐야 한다. 자, 사후세계는 뭡니까? 황금, 권력의 정반대는 뭡니까? 사기, 파괴, 전쟁의 정반대는 사랑과 인내라는 거죠. 자, 사랑과 인내는 뭡니까?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죠, 또. 사랑은 뭡니까? 주는 거잖아요. 맞죠? 사랑은 주는 거예요. 주는 거 뭡니까? 그걸 잃는 거잖아요. 그 잃는 것. 그러니까 사후세계는 잃는 것이 좋아요. 자, 우리 세계는 뭐 어떻게 사기를 쳐야 한다고 했죠. 자, 그럼 사후세계는 사랑을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사랑을 쳐야 합니다. 사랑을 쳐야 돼요. 그게 좋은 거예요. 자, 우리 세계에서 나쁜 것이 뭡니까? 아, 돈을 잃었네요. 사기를 당했네요.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파탄나죠. 파탄나고 조각나지 않습니까? 사기를 당하면, 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나쁜 것. 얻으면 파탄나고 조각나요, 이게 반대. 잃어야 됩니다, 여기는. 그 잃어야 되는 게 사랑이죠, 사랑. 사랑으로 남한테 내 것을 남에게 억지로 떠맡겨야죠. 그게 사랑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 공간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공간의 엔트로피 증가 법칙 이거죠. 좋은 것과 나쁜 것의 합은 더 나빠진다고. 나쁜 것이 더 크게 발생한다. 이것이 우리 공간이죠. 우리 공간의 특성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오늘 저녁밥, 예, 닭 한 마리 먹었습니다. 삼계탕 하나 먹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배가 뜨뜻하죠? 아, 좋습니다. 배가 뜨뜻합니다. 그 삼계는 그 닭의 인생을 바친 거 아닙니까?
닭의 인생을 바쳤다. 더하기, 저녁밥, 배가 따뜻하다. 인생을 바치기 더 크죠. 닭 한 마리 인생이. 나쁜 것이 더 크게 발생합니다. 자, 그럼 반대 아니면 반대. 좋은 것과 나쁜 것의 합은 좋은 것이 더 크게 발생한다는 거죠. 그게 사후 공간 시뮬레이션 우주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반대죠, 전혀. 자, 우리 공간 특징이 어떻습니까? 남과 싸움 하잖아요. 맞죠? 황금, 권력, 사기, 파괴, 전쟁이 뭡니까? 남하고 싸워가지고.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남을 속일 수 있죠. 맞죠? 남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반대 아닙니까? 반대. 시뮬레이션 우주.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자신과의 싸움. 우리 공간은 남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사후 공간은 자신과의 싸움이죠. 자기 자신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쁜 사기를 쳤다. 네, 맞아요. 좋아요. 우리 공간에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기친 정보가, 사기를 쳤습니다. 그 정보가 시뮬레이션 우주에서는 자기 자신한테 사기를 친다는 거죠. 자기 자신한테.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꿈이죠. 꿈. 자기 자신은 속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속입니까? 자, 조폭이 있고 보통 사람이 있고 성스러운 사람이 있겠죠. 이렇게. 자, 조폭. 여기서 조폭 아주 좋다는 거죠. 근데 그 조폭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죽고 나서는 자기 자신한테 조직폭력을 가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한테. 남한테 폭력을 가했잖아요. 조폭이. 자기 자신한테 폭력을 가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있습니까? 그거를? 속일 수가 없죠. 그 조폭이 자기 자신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한테 패배를 하게 됩니다. 왜냐? 점점 더 꿈이 강해지거든요. 꿈은 시뮬레이션 우주다.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임을 통과를 해요. 게임을 통과를 하면 두 번째 게임이 또 있을까요? 더 강력한 게임이 또 있다는 거죠. 그 강력한 걸 통과하면 더욱더 조폭 시뮬레이션이 더욱더 세진다는 겁니다. 그 조폭이 제 아무리 강한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붕괴가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폭, 황금을 추구하고 권력, 사기, 파괴,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우리 공간에서는 베리 굿인데 사후 공간에서는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되돌아오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조각난다. 파탄난다. 사후 세계에서. 자, 그래서 이제 과학과 윤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 과학과 윤리의 갈등은 인류가 직면해온 가장 심각한 고민 중에 하나다. 자, 가장 심각한 고민 중에 하나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과학이 도대체 과학이 뭘 잘못했죠? 과학이 잘못한 거 있습니까? 과학이 잘못한 거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해석을 하자면 이게 과학 아닙니까? 지금 제가 해석한 이게 과학이에요. 과학은 어떻게 황금을 추구하라고, 권력을 추구하라고, 사기를 추구하라고, 파괴를 일삼으라고, 전쟁을 일으키라고. 그게 과학이라는 거죠. 그게 요거예요, 요거. 남을 이렇게 만들고, 그죠? 남은 이렇게 만들어요. 거지로 만들고, 죽이고, 나는 이렇게 만들고, 그게 황금, 권력, 사기, 파괴, 전쟁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과학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틀렸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윤리가 이렇게 탄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윤리가 이게 진실 100% 진실 맞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이거 모른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진실이다. 그러니까 과학이 이기는 거죠. 과학이 이긴다. 그럼 윤리는 이게 진실이라고 밝혀진다면 윤리가 이기죠. 윤리가. 이게 진실이라고 밝혀진다면. 근데 이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는 말만 하는 겁니다. 말만. 지금 현 윤리는 좋은 말만 하고 있어요. 현 과학은 증명을 하고 있죠. 증명을. 과학이 이긴다는 거죠. 뭐가 이기냐? 요게 이긴다는 겁니다. 황금, 권력, 사기, 파괴, 전쟁이. 인간 배아 줄기세포 제조, 자율주행 알고리즘 등등 있지 않겠습니까? 과학과 윤리가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거죠. 자, 황금을 추구하는 사람, 황금만 추구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조각납니다. 요 세상에서 여기서는 아주 남부를 떵떵거리고 살죠. 왜? 좋은 거니까. 우리 공간에서는 황금을 추구하는 사람 좋은 겁니다. 떵떵거리고 삽니다만 사후세계 시뮬레이션 우주에서는
파탄 조각이 나게 되겠습니다. 반대다. 보통 사람. 그래서 제가 황금 20% 하시라고. 왜냐, 이게 맞아요, 이게. 우리 공간에서는 이게 맞는데, 그 중에서 80%만 추구를 하고, 20%는 사랑으로. 자, 우리 공간에서 사랑 안 좋습니다. 우리 공간에서 사랑 안 좋은데, 나중에 내가 죽고 나서 요거에다가 저축을 하라는 거죠. 저금을 하라는 거죠. 저금을. 20%를 저금해야 됩니다. 자, 황금을 어떻게 사랑으로 저금을 하느냐. 저금. 대표적으로 미얀마 민주화 운동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가지고 미얀마 민주화 운동 사상자를 돕는 모금 운동 여기 기부하라는 거죠. 여기다가 그러면 그게 뭡니까? 아, 내가 나의 그 황금을 어느 정도 이렇게 이게 여기다 기부하면은 사랑이 확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데다 기부를 하라는 거죠. 네, 저도 소정의 금액을 기부를 했습니다. 200달러를 제가 기부를 했는데요. 와, 어떤 분께서는 500달러를 기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야, 500달러는 큰 것 같은데. 자, 그 성스러운 사람은 뭡니까? 사랑, 여기잖아요, 여기서 황금 권력 전혀 추구하지 않고 100%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이 이제 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여기서 전부 다 잃었어요. 그 성스러운 사람은. 그런데 여기서는 뭡니까? 전부 다 얻었다는 거죠. 사후 공간에서. 이렇게. 그래서 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답변 나오지 않습니까? 종교인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종교인은 요렇게 사랑 20%, 이게 사랑 20% 혹은 사랑 100%. 종교 평신도는 사랑 20%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는 100%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사랑으로 어떻게? 우리 공간에서 잃어야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저 세상에서는 100% 얻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게 종교 지도자의 관점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황금 권력 사기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과학기술 윤리, 지식과 이념의 체계인 과학기술로 인해 새롭게 대두된 군사무기, 환경오염 등의 문제들을 다루는데 필요한 기본적 도덕관념.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 윤리라는 게 이제 탄생을 하죠. 요거는 과학이고, 요거는 윤리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모르죠. 이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럼 과학기술 윤리가 어디에 끌려가겠습니까? 아무리 과학기술 윤리 이렇게 강조를 해도 여기로 끌려가죠. 왜? 요거는 증명이 된 건데. 요거를 가르쳐야 된다. 요거를. 근데 이제 역시 100% 증명이 안 됐다.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우주가 존재한다는 게 100% 증명이 된다면 당연히 윤리가 이기죠. 과학과 철학. 자, 유튜브에 재미있는 현대과학 동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시청을 하시고 나면은 결국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재밌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동영상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모른다요, 모른다. 아니, 왜 모릅니까? 아니, 100% 진실이거든요, 이게? 네. 생명에서 이제 말이 막힌다는 겁니다. 이게 물질은 100%는 사실 아니네요. 네, 정확히는 4%입니다. 물질은 4%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4%라는 거는 보통 물질,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96% 모르고 있죠. 물질 4%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낸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생명이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마지막 결론은 전부 다 모른다입니다. 모른다. 물리학에서 인간중심 원리. 자, 물리학이에요. 물리학인데 어떻게 인간중심 원리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아니, 이거 사입인데. 인간중심, 이게 단어가 사입이라는 겁니다. 물리학에서 이거 단어 사입이잖아요. 인류 원리는 다중우주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중 지적 생명체의 존재를 허용하는 우주에 존재한다는 원리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하자면 다중우주가 어마어마하게 있을 거라고 물리학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엄청나게 많다. 그 중에서 우리 우주가 가장 아름답다고. 그것이 바로 인류 원리입니다. 인간 중심 원리. 아니, 그거는 성경책이랑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우리 우주가 있어요. 우리 우주에서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다고. 아, 그 얘기랑 같은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지구 같은 행성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우리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습니까? 물론 종교에서 그렇게 주장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물리학에서 어떻게 주장하냐?
어마어마하게 다중우주가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우리 우주만 지적 생명체를 허용하는 것이 우리 우주라고. 그 우리 우주에 지구, 종교로 또 얘기하면 지구에만 인간이 있다고. 이게 과학인지 종교인지 이 원리를 이용하여 인간 중심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관찰하는 우주의 물리 상수들이 왜 그렇게 복잡한 구조를 허용하는 특별한 값을 갖는지 설명할 수 있다고. 제가 설명 못한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결론은 어떻다? 모른다. 근데 설명할 수 있다고? 그게 인간 중심 원리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스티븐 와인버그는 1983년 인간 중심 원리로 우주 상수가 매우 작은 이유를 설명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물리학 논문에서 인간 중심 원리를 가지고 논문을 발표했답니다. 자, 그럼 스티븐 와인버그가 누구냐?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물리학자 분입니다. 빅뱅 아시죠? 빅뱅 뻥 터졌다. 그 태초의 3분을 정립한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분이죠. 그 스티븐 와인버그께서 어떻게 인간 중심 원리를 이렇게 논문을 쓸 수가 있는지. 다른 분이 이렇게 썼다면 정신 나갔냐 이 소리 듣습니다. 근데 스티븐 와인버그가 썼기 때문에 논문으로 출판이 되는 거죠. 양자 물리학은 철학이다. 양자 물리학이 철학이 돼버렸습니다. 양자역학은 과학과 철학 둘 중 어디에 쓸모가 있느냐? 양자역학 과학이잖아요. 물리 아닙니까? 네, 근데 물리가 철학이 돼버렸습니다. 자,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어떻습니까? 100% 맞는 말이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100% 맞습니다. 과학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윤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철학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주 맞는 말 아닙니까?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과학은 요쪽이라는 겁니다, 지금. 요거 황금, 권력, 사기, 파탄, 전쟁. 물론 이제 제가 부정적인 면만 강조한 거죠.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죠. 근데 그 긍정적인 면이 하여튼 인류 발전 아닙니까? 과학을 통해 가지고 인류가 발전할 수 있다. 근데 아까 여기 있잖아요. 인류가 발전한다. 그러면 어떻게 자연이 더 파괴가 됩니다. 자연 파괴가 더 크다고요. 이게. 그게 물리학이에요, 지금 이게. 자, 윤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윤리는 요쪽이라는 겁니다, 요쪽. 윤리가 이제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된다? 증명이 불가능하지만 이쪽이 만약에 증명이 됐다면 윤리가 반드시 승리를 하죠. 과학보다. 증명이 안 되니까 이쪽이. 자, 그럼 철학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철학은 이쪽을 이렇게 믹싱, 혼합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다시 한번 질문을 하자면 나의 인생 정보 80년은 반드시 존재한다. 사후 어떻게 되겠습니까? 1번 뿔뿔이 흩어진다. 2번 강력히 모여든다. 뿔뿔이 흩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네. 사후세계는 이쪽은 거짓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물리학의 견해예요. 자, 근데 강력히 모여든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여기에다가 여기 살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다가 저축을 하라고, 저금을 하라고. 이렇게 20% 저금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